2026년 1월 26일 밤, 붉게 물든 페르시아만 위로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 그날 총성은 없었습니다. 전투기도 미사일도 한 포도 발사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보다 무서웠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는 단 2줄. 미국은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항모 전단을 전개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 토마호크 수십 발 탑재, F-35C 전투기와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그리고 우린 드론 벌떼로 그 항모를 잡겠다는 이란의 공개 경고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바다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리와 상징, 법과 오해, 무력과 해석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겨누고 있었죠. 그리고 질문은 남았습니다. 이건 방어였을까요? 아니면 시작되지 않은 공격의 전야였을까요? 총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엔 예방적 자위권이었습니다. 공격받지 않아도 위험이 명백하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 문제는 그 명백함을 누가 판단하느냐입니다. 미국은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수백 기 보유 중이다. 과거 미군 기지를 공격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위험은 실제하며 선제 배치는 방어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 제51조는 말하죠. 자위권은 무력 공격을 당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바로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법과 판단 사이, 자위와 선제 사이, 방어와 위협 사이의 경계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건 총 한 발 없이도 국제정치의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것. 만약 이런 일이 한반도 앞바다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 항모를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외교적 침묵이라고 느끼게 될까요? 그날 중동 바다 위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무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죠. 그날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1월 27일 미국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중동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그 배치는 단순한 항모가 아닙니다. 그건 이동하는 군사기지이자 부동의 외교 신호탄입니다. 항모 타격단 전력 구성, F-35C 스텔스 전투기, 다수 정확수 미공개 은밀 침투 및 정밀 타격, FA-18 슈퍼호넷 주력 다목적기, 동시 타격 능력,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방공 시스템 교란, 이지스 구축함 3척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수십 발 탑재, 유도 미사일 구축함 2척 호르무즈 해협 배치 미사일 대응 및 반격 대비, 연안전투함 LCS 3척 페르시아만 내 근접 방어 및 해안 요새와 바다 위에 작은 전쟁 국가 하나가 떠있는 셈입니다. 추가 배치 및 방공망, F-15E 전투기 12대 요르단 아루데이드 기지 1월 20일 배치, 사드 THAAD 패트리어트 이스라엘 사우디 포함 중동 전역 미군 기지 강화, 이란의 위협 능력, 드론 수백 대 보유, 벌떼식 동시 공격 가능성 공개 언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2000km 이스라엘 및 걸프 미군 기지 도달 가능, 혁명 수비대 발언 1.25 미국 항모를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 공식 입장, CENTCOM 중부 사령부 지역 안정 확보 및 자국민 보호 목적, 백악관 협상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방어 태세는 필수적이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 압박의 언어이고 국제정치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숫자들은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만 불안정 유가 상승 국내 원유 수입가 인상, 지정학적 긴장은 전쟁보다 먼저 우리 식탁을 흔듭니다. 총은 아직 장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은 이미 전투 중이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 모델이자 외교용 언어로 위협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략 모델 협상 유도형 압박 3단계 구조. 1. 위협 조건 명시.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했고 과거 공격 이력이 있다. 2. 무력 배치로 해성 유도. 항모, 전자전기, 패트리어트까지 전방위 배치. 하지만 공격은 하지 않음. 이건 행동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배치입니다. 3. 외교적 출구 동시 개방. 트럼프 대통령 협상을 원한다. 하지만 군사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면 충돌 대신 대화가 두려운 상황을 만드는 전략.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심리 유도 프레임입니다. 심리 구조 공포 협상 불신의 루프. 공포를 줍니다. 토마호크 수십 발이 너를 향해 있다. 협상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격하지 않겠다. 전화는 여전히 받는다. 그러나 불신이 남습니다. 다음은 정말 공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반복은 상대의 심리적 피로감과 경계심을 키우는 장치가 됩니다. 해석 전략 외교는 말이 아니라 구성이다. 지루한 외교도 다르게 말하면 무기가 됩니다. 자위권이라는 말은 방어를 의미하지만 그 뒤에 공격 전력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건 위협의 언어로 읽힙니다. 협상이라는 단어도 군사력 위에서 말하면 강요가 되고
불신 속에서 꺼내면 조롱이 됩니다. 전쟁은 포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어만 하겠다는 한 문장으로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누가, 어디서, 어떤 무기 옆에서 말하느냐가 바로 전략입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전쟁보다 무서웠습니다. 이 항공모함 배치는 단발 사건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축적된 불신, 실책, 그리고 통제의 역사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누적 원인 JCPOA 붕괴와 협상의 실패. 2015년 이란 핵합의 JCPOA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파기되었고 이후 이란은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복원 무력 배치 협상 시도 협상 결렬이라는 외교적 루프에 갇혔고 그 반복은 신뢰의 소멸을 낳았습니다. 누적 원인 중동 영향력의 재배분. 아프간 철수 2021 이라크 병력 감축 이후 미국의 중동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고 그 자리를 이란, 러시아, 중국의 간접 영향권이 빠르게 채웠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지금 견제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위기 예감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누적 원인 2025년 이란 내부 시위와 정권 불안. 2025년 12월 이란 전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체제 도전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사망자 수는 수천 수만 명, 시위 주체는 젊은 세대 소수 종파 여성층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국내 통제를 위한 외부 위협 시나리오가 필요해졌고 미국은 이 심리를 읽어내며 선제 대응 논리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위권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공포와 피로, 불신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한반도의 북핵 위기 또는 일본의 자위대 확대 논의와도 닮아 있습니다. 지속된 외부 위협 내부 통제 논리 강화 자위명분 확장 지역 긴장 구조. 폭발은 눈앞의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진짜 위험은 익숙함 속에 쌓인 피로가 언제 파열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폭발은 1월이었지만 진짜 기름은 10년 전부터 쌓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중동. 그 바다에 떠있는 건 단순한 항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국가는 그것을 협상으로, 어떤 국가는 침략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 힘이 있어야 대화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힘없인 협상도 없다. 그 논리는 명확합니다. 무력을 보여줌으로써 전면전을 막고 테이블을 강제로 차리는 것. 중국 말은 줄이고 연결은 늘린다. 중국은 중동에 병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란 사우디 간 외교 중재,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유엔 무대에선 군사 개입 반대 입장을 고수했죠. 무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조용한 영향력은 분명히 확산 중입니다. 이란 이건 정체성의 침범이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곳곳에 피해 젖은 성조기 벽화를 설치했습니다. 미사일은 쏘지 않았지만 국민 감정은 이미 전투태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이슬람 세계 내부 결속을 유도하는 정체성 전략이기도 합니다. 같은 위협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 미국은 방어라고 말했고 이란은 도발이라 응수했고 중국은 그 공백 속에 다른 영향력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만약 이 일이 동북아 해상에서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 항모가 배치되고 미국은 자위권을, 중국은 주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항모를 보호막이라 부를까요? 아니면 새로운 충돌의 신호로 읽을까요? 이건 무기보다 해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결국 각 국가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모를 보고 미국은 방어를 말했고 이란은 침략을 외쳤고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은 페르시아만 어딘가에 떠 있습니다. 무기는 아직 발사되지 않았고 협상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미국은 방어라고 말했고 이란은 도발이라 받아쳤으며 중국은 침묵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 바다 앞에 항공모함이 도착했다면 나는 그걸 방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까요? 그건 단지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진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듯 국제정치도 결국 시선과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당신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불안한 중동 정세에 필요한 억제력이다. 자위권이라는 이름을 쓴 압박일 뿐이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외교라는 심리극이다. 모든 해석이 가능한 시대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다. 그날 중동 바다엔 총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속 해석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기는 멈췄습니다. 해석만이 움직였습니다. 그 해석,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